자, 얘들아 안녕. 그래머 컴플리트 1과 명사 챕터부터 공부하도록 하자. 문법을 좀 더 심도 있고 깊이 있게 배울 거라서 수업할 내용이 많고 그다음에 암기할 게 많을 거야. 근데 이 과정을 다 끝내면 문법에 자신감이 생길 거고 문장을 보는 눈이나 지문을 파악하는 능력이 훨씬 더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필요한 걸 반드시 암기하도록 하자. 자, 일단 명사부터 배워볼 건데 우리가 명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건 알고 있지? 명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지? 문장에서 뭐를 써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또는 동격으로 쓰이지, 그지? 요 네 가지를 알면 되겠고, 그래서 명사라는 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개념이 명사라는 게 바로 뭐야? 이름이잖아, 그지? 이 명사라는 건 바로 뭘 말해? 그래, 이름을 말한다고, 이름. 그럼 선생님, 명사를 굳이 뭘 배우나요? 그냥 단어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무가 있어, 그지? 워터가 있어. 그럼 이걸 그냥 외우면 되잖아요. 이거 나무라고 외우면 되고 이걸 물이라고 외우면 되잖아요. 그럼 명사 학습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 개념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자, 우리는 언어를 배울 때 언어의 기본적인 단위가 이렇게 명사잖아. 명사인데 이 명사는 홀로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말을 하거나 글을 읽거나 글을 쓸 때 어디에 들어가게 돼 있어? 문장 속에 들어가게 돼 있잖아. 이런 명사는 이 단어만 외운다고 해서 그 언어 학습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활용되는, 즉 명사가 활용되는 구조를 봐야 되겠지. 그게 바로 문장에 있고 이 문장에 들어갔을 때 이 명사가 어떤 형태를 띄어야 되는지를 일단 알 수 있어야 돼. 자, 여기서 보면 나무는 있잖아. 이게 셀 수 있는 명사야. 우리가 셀 수 있다고 봐. 그리고 워터는 셀 수 없는 명사야. 자, 기본적인 전제로 말하면 어떤 명사가 셀 수 있다, 어떤 명사가 셀 수 없다라는 걸 모든 명사마다 다 우리가 파악하고 외울 수 없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에 속하고 이 명사는 셀 수 없는 거에 속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거나 아니면 개념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확인할 거고, 자, 셀 수 있는 명사에 속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얘가 문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형태를 띌 수 있냐면 나무가 하나야. 그러면 tree라고 하면 되겠고, 나무가 여러 개야. 그러면 trees를 쓸 수 있는 거야. 즉 복수형을 만들 수 있고 하나라는 걸 표시해주는 어를 쓸 수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나무라고 하는 the tree를 할 수도 있어, 그렇지? 맞지? 그 나무 어떤 나무인지 모르지만 앞에서 언급한 서로 알고 있는 나무야. 그러면 그 나무라고 하겠지. 또 그 나무가 여러 개야. 그러면 the trees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맞아? 즉, 이 명사가 문장 안에 들어갔을 때 쓰일 수 있는 형태는 이렇게 셀 수 있다면, 셀 수 있는 명사라면 하나면 어를 붙여주고 여러 개면 복수를 만들고 또 그 하나의 나무가 지정된 나무야. 그러면 덜을 붙이면 되겠고 나무가 여러 개인데 지정돼 있어. 그럼 이때도 덜을 붙이고 복수형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자, 그에 비해서 셀 수 없는 명사인 워터를 보자. 그러면 워터 앞에 어를 붙여서 워터 할 수 있는가? 안 돼. 왜? 셀 수 없어. 물이라는 건 물 하나, 물 둘 셀 수 없지. 즉 개체로 나눌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를 나타내는 어를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복수형은 가능할까? 물들 원칙적으로 안 돼. 자, 하나로 낱개로 만들 수 없다는 얘기는 여러 개로도 만들 수 없다는 얘기야.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얘기겠지. 그 다음 더 워터는 가능할까? 그 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 맞지? 예를 들면 약수터에서 떠온 물이라고 하면 지정된 물이니까 지정됐다는 개념에 더를 붙일 수는 있는 거야. 그러면 워터즈가 안 되기 때문에 워터즈가 안 되지.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에 더를 붙이는 것도 불가능하겠지. 즉 더는 붙일 수 있겠지만 워터즈는 할 수 없는 거야. 따라서 더 워터즈도 틀린 패턴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할까?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자. 우리가 명사를 배우는 건 명사가 문장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형태를 띄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고 또 만들어낼 수 있거나 또 틀렸으면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명사를 학습하는 거고, 그럼 기본적으로 명사는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의 구조로 이해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용법들을 우리가 공부해보고 익히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자, 그러면 명사 역할에서 일단 뭐 명사 앞에는 관사가 올 수도 있지. 그래서 어떻게 돼 있니? 여기 보다시피 a friend 할 수 있어. a friend. 맞지? 부정관사 어를 붙일 수가 있겠네, 그지? 그다음에 또 자, 명사가 있어. 그러면 그 앞에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도 있고, 그 형용사는 또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도 있지. 그리고 그 앞에 관사를 딱 붙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매우 매력적인 여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다음에 또 명사가 뒤에 형용사 구의 수식을 받기도 하네. 즉 전치사구 there's the box in the room. 방 안에 있는 상자겠지. 이런 식으로 명사가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야. 관사와 연결될 수 있고 형용사의 수식을 받고, 그지? 그다음에 또 이렇게 형용사 구의 수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됐지? 자, 그러면 2번 보자. 명사의 종류가 있지. 그래서 일단 셀 수 있다 없다로 분류해서 명사를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어. 자, 보통 명사가 있고, 고유명사가 있고, 추상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가면 뭐가 있어? 물질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집합명사가 있어. 요 4가지로 일단 이 5가지로 구분된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씩 쪼개보고 정리해 줄게. 자, 보통명사라는 게 있어. 가장 흔한 명사야. 가장 흔한 명사. 얘는 셀 수 있는 명사에 해당이 돼. 자, 뭐 예를 들면 북이 있을 수 있겠지. 뭐 데스크가 있을 거야, 그렇지? chair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가장 흔한 명사를 말하는 거야. friend. 오케이? 자, 이런 셀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명사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당연히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 셀 수 있네. 셀 수 있는 명사에 속하는 거야. 보통 명사는. 그러면 on 붙일 수 있지. 그지? 그다음에 정관사 더도 붙일 수 있어. 그다음에 복수형이라고 하자. s나 es 붙이는 복수형도 만들 수 있어. 맞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규칙이겠지. 다음 두 번째 고유명사라는 게 있어. 고유한 거야. 이 고유명사라는 건 이렇게 이해하면 돼.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대문자로 시작돼야 돼. 마운트 에베레스트. 이거 에베레스트산이야. 하나밖에 없지. 대문자잖아. 맞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자, 즉 에베레스트산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두 번째, Stone studied at Brown. 자, 스톤은 브라운에서 공부했다지. Stone, 사람 이름이야. 따라서 대문자로 시작됐네. 브라운 유니버시티. 이거 뭐야? 고유명사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대문자로 시작돼. 따라서 고유명사. 그러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성질이나 본질이 고유한 거야. 그러면 얘는 일단 활용을 어떻게 할까? on을 붙일 수 없어. 맞지? 왜? 사람인데 예를 들면 John이라고 해봐. 그럼 John 하면 John 하나, John 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즉 고유한 것은 하나밖에 없겠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똑같은 외모와 똑같은 성격과 똑같은 본질을 가진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on 붙일 수 없고 복수형도 정관사 더도 붙일 수 없어. 맞지? 그지? 이해될 거야. 그리고 복수형도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이렇게 활용이 되네. 고유명사는 관사도 못 붙이고 복수형도 못 만드는구나. 그냥 그대로 써야 되겠구나. 그지? 이게 바로 이제 고유명사 활용의 원칙이겠지. 자, 추상명사. 인식 속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되어 있지. 머릿속에 존재하는 개념이야. 눈에 보이진 않아. 그러니까 셀 수 없겠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courage, 용기야. courage 알지? 용기야, 용기. courage. 모르면 적어. 용기, courage. beauty, 아름다움. haste, 조급함. knowledge, 지식. safety, 안전. liberty, 자유. cowardice, 이건 겁이야, 겁. 여러분 겁먹었다고 할 때 그 겁 알지? 컵이 아니야. truth, 진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인식 속에 존재하는 개념이지. 이걸 추상명사라고 해. 그럼 추상명사는 당연히 셀 수 없겠지. 셀 수 없어. 추상적 개념이니까. 맞지? 용기 하나, 용기 둘 못한다고.
그다음에 겁하나 겁둘 못하겠지. 당연히 그러면 언을 붙일 수 없다는 얘기는 당연하게 여러 개로 만들 수 없다는 얘기니까 복수형으로 만들 수도 없는 거야. 그지? 하지만 더는 붙일 수 있겠지. 왜? 그 용기, 그 지식, 그지? 그 진실, 더는 붙일 수 있는 거야. 왜? 지정된 개념이면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관사 더는 셀 수 있다 없다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어나 언을 붙이거나 복수형을 만드는 건 당연히 셀 수 있는 개념과 관련돼 있겠지. 하나로 쪼갤 수 있다는 얘기는 여러 개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해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예문, 자, 필요는 발명의 엄마다. 필요, 뭔가가 필요한 상태. 이건 뭐야? 추상적 개념이겠지. 아무것도 안 붙었잖아. 안 붙었어. 복수형도 안 되는 거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추상명사의 활용을 하나 보면, 자, 이건 그냥 암기하자. 자, all 플러스 추상명사는 추상명사 플러스 itself, very 플러스 형사야. 매우 뭐뭐한. 자, he is all kindness. 그는 모든 친절을 가지고 있다. 즉 모든 친절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는 매우 친절하다. He is all kindness. He is kindness itself. 그는 친절 그 자체야. 매우 친절하다는 얘기겠지. He is very kind. 이런 쓰임이겠지. 이런 표현들은 잘 쓰이지 않지만 가끔씩 등장해. 알겠지? 알아두자. 다음 B번은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무슨 말이냐? have the 추상명사 to 부정사야. 일단 번역하면 자, 이 부분을 보자. 자, 가지고 있다지. 그지? 무엇을? 친절을 가지고 있다. 뭐 하는 친절? to 부정사는 친절을 가지고 있다지. 맞아?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이해하면 될까? 얘는 이렇게 이해하자. 친절하게도 뭐뭐 하다. 이거겠지. 맞아? 자, 여기 예문에서 보자. She had kindness. 그녀는 친절을 가졌다. 뭐 하는 친절? 나에게 읽기를 가르쳐주는 친절. 나에게 읽기를 가르쳐주는 친절을 가졌다. 그러면 어떻게 번역해 부드럽게. 그녀는 친절하게도 나에게 읽기를 가르쳐줬다. 이해되지, 그지? 따라서 have the kindness to 머릿속으로 그냥 이렇게 관념적으로 이해가 되면 넘어가도 돼. 예쁘게 문장을 번역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이해가 되면 넘어가도 돼. 즉 뭐뭐 하는 친절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친절하게도 뭐뭐하다. 머릿속으로 딱 굴리면 돼. 이게 이제 영어를 이해하는 구조인 거야. 다음 두 번째 have the tendency to. tendency가 경향이야. 맞지? 그럼 뭐뭐 하는 경향을 가지다. 맞지? 그럼 이건 어떻게 번역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맞지? 그 이거 뭐야? tend to 부정사가 똑같은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표현의 다양성이야. 영어는 이렇게 바로 동사를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고 동사와 그 표현하고자 하는 동사의 명사 형태를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고. 응? 예쁜 표현이야. have the kindness to, have the tendency to.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have the 추상명사, have the 추상명사 to 부정사, 뭐뭐 하는 추상명사를 가지다. 그럼 뭐뭐 하게도 동사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 자, 그래서 얘는 she had the kindness of teaching me reading 이렇게 표현해도 돼. 오케이? 친절인데 이건 동격의 여부라고 보면 돼. 나에게 읽기를 가르쳐주는 친절을 가졌다. 친절하게도 나에게 읽기를 가르쳐줬다. 가장 직설적인 표현 kindly. 그녀는 친절하게 나에게 읽기를 가르쳐줬다. 이해되지? 자, 다음 페이지 가보자. 이제 또 추상명사의 활용을 보는데 이건 많이 등장하니까 기억해야 돼. 지금 우리가 배운 추상명사의 활용을 여러 가지로 또 봐야 돼. 자, 여기 보면 of 있잖아. of 플러스 추상명사라고 되어 있지. 얘는 형용사야. 되게 많이 쓰인다. 이건 독해할 때 알아야 돼. 이해하겠지? 오케이? 독해할 때 봤을 거야. 내 수업을 들은 사람은 분명히 설명도 들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많이 봤을 텐데 다양하게 익힐 거야 이제. 자, 보자. 어떻게 돼 있어? 이때 어분이 있잖아. 이 전치사 어분은 소유를 나타내는 어부야. 소유. 뭐라고 쓰냐면 무엇을 가진이라고 쓰자. 무엇을 가진. 됐어? 무엇을 가진. 자, 그럼 접근한다. 추상명사를 가진. 그러면 뭐뭐한 이렇게 번역하는 거야. 잘 보자. 능력을 가진. 능력 있는 able. of ability able. ability 능력이지. 능력을 of 가진. able 능력 있는. 자, 유용함이야. 유용함 또는 사용을 가진. 즉 유용성을 가진 useful 유용한. 됐어? 가치야 value. 가치를 가진 valuable 가치 있는. wisdom 현명함을 가진 현명한 wise
of courage. courage 용기야. 그럼 용기를 가진 용기 있는 courageous. courageous 용기 있는. 됐어? 저거. 자, 그래서 he's a man of ability. 그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는 능력 있는 남자다. 됐어? 너희들이 좋아하는 능력. 남자가 능력 있으면 좋아하잖아. 그지? 자, 그는 능력을 가진 남자다. 그럼 뭐다? 그는 능력 있는 남자다. 됐지? 다음. of 이외의 전치사야. 사인데 왜 이게 빠졌니? 사. 됐어? 자, of 이외의 전치사를 말한다. of 이외의 전치사 뒤에 추상명사가 오면 얘는 뭐가 돼? 그래, 부사가 돼. 부사. 됐어?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 부사. 자, 어떻게 하냐? 이해해보자. 친절을 가지고. 됐어? with kindness. 친절을 가지고 친절하게. 됐냐? 여기도 또 뭘 안 썼네. 자, with. 너희들이 골라놓는 거 이런 거 안 쓴 거. 됐지? 자, 그러면 with care. 신중함, 조심이지? 그러니까 신중함을 가지고 뭐하게? 신중하게. 이해돼? 자, 이게 accident, 사고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우연이야, 우연. 알았어? 우연에 의해서. 그럼 뭐야? 우연하게, 우연히 accidentally. 됐지? 자, 완벽함에 이르도록. 완벽함까지야. to가 to. 정도를 나타낸다. 완벽함까지. 완벽함에 이르도록. 즉 완벽하게 perfectly. 됐어? to perfection, perfectly. 됐지? 자, 의도야. purpose가 의도지. 의도야. on purpose. 의도의 기초에서야. 의도에 기반해서. 즉 의도적으로. purposely. 고의로. 의도적으로. 됐어? 다음. on occasion. 자, 이 occasion이 뭘 나타내는 거냐면 어떤 명사냐면 어떤 일이 가끔씩 통통 발생하는 걸 말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이따금씩 있는 경우의 기초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따금씩 때때로지. 이따금씩 때때로 이 정도의 의미야. 우리말로 하면 on occasion, occas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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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occasion, occasionally. 이해됐지? 전치사 같은 거 알아두고. 다음 to excess. excess가 뭐냐면 과도함, 지나침이야. 그러면 지나친 정도로, 지나친 정도까지. 무슨 말이야? excessively. 과도하게. 과도하게. 지나치게. 필기해 버리면. 그리고 암기하자. 중요하다. 다음 to. 전치사 to야. 얘만 온다. to 소유격 감정명사야. 그러면 이 사람이 뭐뭐 하게도 이렇게 번역한다. 알겠지? 이 사람이 뭐뭐 하게도. 됐어? 자, 그러면 to my sadness, to one's sadness, 슬프게도. to야. to one's amazement. amazement가 뭐야? 놀라움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게도 이렇게 번역하면 돼. to one's disappointment. 이 사람이 실망하게도. 됐어? to one's surprise. 이 사람이 놀라게도. to one's joy. 이 사람이 기쁘게도, 즐겁게도. 됐지?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자, 추상명사의 활용 이해했고, 자, 문장 해석해 보는 거야. 다음 이제 물질명사가 있어. 네 번째 물질명사. 개념적으로 이해해야 돼. 자, 물질이라는 건 뭐야? 물질.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면 일정한 형태가 없는 거야. 맞지? 요거 기억하자. 일정한 형태가 없는 거야. 그러면 머릿속으로 어떤 명사를 대했을 때 얘는 일정한 규정된 형태가 없는 명사네? 그러면 물질명사다라고 판별하면 돼. 예를 볼까? 가스. 유동적이지. 맞잖아. 일정한 형태가 없잖아. 오로 마찬가지야. 일정한 형태가 없어. 오일, 기름 마찬가지야. 골드 마찬가지야. 선생님 왜 골드가 형태가 없어요? 골드 금목걸이 있잖아요. 걔들 있잖아. 원하는 형태로 만든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조물한 거지. 그치? 오케이? 녹여서 그 형태로 만든 거잖아. 하지만 금이라는 게 이렇게 금속 있지? 금, 은, 돌 이런 게 일정한 형태가 있는 건 아니야. 우리가 그 물질명사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 예를 들면 미적인 활용을 위해서 또는 실용적인 활용을 위해서 모양을 바꿀 수는 있지만 그 형태가 일정하게 존재하는 건 아닌 거야. 이해하지? 액체, 당연히 물질명사야. 연기,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거. 이거 물질명사야. 상태 없어. 잉크 마찬가지야. 블러드, 피 마찬가지. 슈거, 미트 마찬가지. 선생님, 미트 고기 왜 일정한 형태가 없어요? 보이잖아요. 근데 고기는 있잖아.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다 다르지.
그리고 고기는 종류가 너무 많아. 그지? 양고기, 닭고기, 소고기, 말고기. 말 먹나? 어쨌든 다양한 형태의 고기가 있지. 샌드 마찬가지야. 샌드 너무 미세해. 너무 미세한 건 셀 수 없는 거야. 봐봐. 모래. 너 셀 수 있어? 모래 한 줌 주고 세라면 셀 수 있니? 없지. 일정한 형태가 없다고 보는 거야. 그럼 모래가 없으면 당연히 자, 그러면 머리카락도 없는 거야. 헤어 있어. 헤어. 여기 없지만 원래 헤어 있잖아. 헤어. 이 헤어도 셀 수 없는 거야. 하나 적어 넣어봐. 헤어. 머리카락. 왜? 너무 많아. 알겠지? 셀 수 없다. 헤어도. 그 다음에 페이퍼. 종이 보자. 종이. 선생님 종이 왜 못 써요? 우리가 공부할 때 그 넘기는 책장이 종이잖아요. 근데 종이를 보자.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양하지. 너희들이 잠자는 방만한 크기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우리가 공부하는 책만한 크기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만한 크기로 만들 수도 있는 거야. 즉 일정한 형태가 없는 거지. 실크 마찬가지야. 옷감이지, 그렇지? 얘도 모양이 다양해. 글라스 마찬가지지. 녹여서 유리인데 뭘 만드냐에 따라서 형태가 다양하지. 따라서 셀 수 없어. 일정한 형태가 없는 거야. 버터 마찬가지야, 그지? 치즈 마찬가지야. 머니, 이런 머니 물질명사야. 물질명사인데 자 봐봐. 이렇게 생각하자. 돈하고 화폐의 단위하고는 다른 거야. 오케이? 자, 돈은 있잖아. 우리가 일단 돈이라는 건 각 나라마다 돈의 모양이 다 달라. 즉 화폐의 모양도 다 다르지. 그리고 그 화폐가 가지는 가치도 다 달라. 그리고 화폐의 개념이 저발달된 그런 어떤 그 원시 부족 같은 밀림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현물을 거래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면 뭐 조개 껍질이나, 그렇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그 가치를 가진 것으로 주고받겠지. 즉 이렇게 화폐나 그 돈의 개념은 일정한 형태가 없을 뿐더러 가치도 다 달라. 그래서 이 돈은 셀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돈은 왜 우리가 1,000원, 2,000원, 100만 원, 10억 이렇게 다 셀 수 있잖아요. 1달러, 2달러 셀 수 있잖아요. 엔화 다 셀 수 있잖아요. 프랑 다 셀 수 있잖아요. 파운드 다 셀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셀 수 있다는 단위로 느끼는 건 뭐냐면 돈이 아니라 화폐의 단위인 거야. 그 화폐, 즉 돈이라는 것을 인식적으로 알게 하도록 만든 게 화폐의 단위야. 그래서 돈하고는 다른 거지. 그래서 돈은 셀 수 없는 명사야. 알겠어? 선생님 밑줄 그어놓은 이유가 있다. 돈은 셀 수 없는 개념이야. 물질 명사에 들어가. 알겠지? 하지만 그 돈을 우리가 인식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경제권마다 거기에 맞는 돈을 계량화할 수 있는 화폐의 단위를 쓸 뿐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지, 그지? 오케이? 자, 그래서 물질명사의 개념 일단 우리가 알아뒀어. 근데 물질명사는 그럼 우리가 활용해보자. 당연히 셀 수 없으니까 언을 붙일 수 없겠지. 그다음에 복수 형태도 만들 수가 없을 거야, 당연히. 하지만 더는 붙일 수 있겠네. 맞지? 더는 붙일 수 있어요. 그 돈 할 수 있지. 그 물 할 수 있지. 이해돼? 셀 수 있어요. 셀 수 되는 게 아니라 덜을 붙일 수는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하지, 그지? 오케이. 다음.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some water라고 돼 있지, 그치? 약간의 물이야. s 안 붙지, 그치? 절대 붙일 수 없고 어도 붙일 수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셀 수 없는 개념 있잖아. 셀 수 없는 개념을 꾸며줄 때는 양 취급하는 거야. 알겠어? 셀 수 없는 명사.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 본 추상명사 있지. 추상명사. 그 다음에 물질명사가 있어. 물질명사, 그지? 오케이? 자, 예를 들면 fame이라고 해보자. fame. 이 fame이 뭐야? 명성이지. 명성이라는 건 셀 수 없는 개념이지.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 물질명사. 자, 간단하게 뭐 해볼까? 그래, water 하자. 쉽게 water. 이런 것들은 뭐냐면 양 취급하는 거야. 얘들은 양의 개념이야. 양. 뭐의 개념이라고? 양의 개념이야. 그럼 얘들을 수식하고 싶어. 즉 추상명사와 물질명사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고 싶어. 그럼 당연히 양수식어를 쓰는 거야. 양수식어. 이렇게 꾸며줘야 되겠지. 즉 대표적으로 much인 거야. much. many 쓰지 않는다고. 자, fame 명성이지. 많은 명성이라고 하고 싶어. many fames? no, 못해. s 못 붙이잖아.
much fame. 또는 추상적인 개념을 꾸며줄 수 있는 뭐 great fame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자, water 마찬가지야. many water 못하지. much로 수식한다고. 즉 양수식어로 셀 수 없는 명사는 그 많고 적음을 표현한다라고 알면 돼. 그래서 여기 보듯이 어떻게 돼 있니? much, little. 즉 양으로 수식해줘. much, little. some, any. 이 some과 any는 있잖아. 수와 양에 다 쓸 수 있어. 여기 봐봐. some water 있지. 우리가 some boys도 some boys 할 수 있잖아. 즉 이 some과 any는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도 수식할 수 있고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당연히 단수형이겠지. 이 단수형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는 거야. 맞지? 그다음에 a lot of, lots of, plenty of 이거 당연히 어디에 쓰여? 수와 양에 다 쓰이지. 그러니까 이 양을 다 뭐 할 수 있어? 양 개념의 명사를 수식할 수 있지. 양 개념의 명사. 많은, 거의 없는, 약간의, 몇몇의, 많으냐. 됐지? 고급스러운 단어 plenty of 알아야 돼. plenty of. 됐지? 많으냐, 다 많으냐. 그지? 요 세 개가 많으냐. 즉 양의 개념으로 수식한다고. 됐어? 그래서 일단 물질명사는 양 취급한다. 즉 셀 수 없는 명사 추가해서 추상명사 물질명사는 양 수식어로 수식해준다라고 하면 돼. 됐지? 자, 그리고 물질명사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잖아. 일상생활에서 다 보고 쓰고 활용하는 것들이야. 그러면 이런 물질명사를 여기다가 s를 붙이거나 어를 쓸 수는 없어. 하지만 이런 물질명사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인식적으로 알 수 있도록 표현할 수는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 물질명사의 수량 표시 단위가 존재해. 즉 계량 단위가 있다고. 그래서 물질명사의 수량 표시라고 돼 있지. 이걸 조수사라는 말을 쓰는데 물질명사의 양의 정도를 인식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려고 우리가 쓰는 게 바로 조수사, 즉 물질명사의 수량 표현 방식인 거야. 이해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커피 셀 수 없어. 물질명사. 밀크 셀 수 없어. 물질명사. 브레드 셀 수 없어. 빵 셀 수 없다. 왜? 일정한 형태가 없어. 어떻게 굽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커피 한 잔 하면 a cup. 두 잔이야. 그럼 어떻게 돼? two cups라고 하고 절대 커피는 단수를 써야 돼. 왜? 얘네가 셀 수 없잖아. 얘네가 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S형은 절대 못 붙여. 그지? 이렇게 표현해 놓고 이것에 이러한 물질명사의 양의 많고 적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계량 단위를 쓴다고. 됐어? 오케이? 근데 이 계량 단위에 복수형을 만들어. 그래서 많고 적음을 표현하는 거야. 따라서 둘이니까 복수네. 2 cups of coffee. 3 glasses of milk. 4 loaves of bread. 이 LOAF가 덩어리란 뜻이야. 덩어리. 알겠어? 빵덩어리. 복수형 F로 끝났으니까 VS. loaves. 오케이? 4 loaves of bread. 빵 4덩이 이 말이야. A loaf of bread. A glass of milk. A cup of coffee. 됐지? 자, 그 다음 집합명사 보자. 이 집합명사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집합명사나 군지명사로 일단 같이 쓰이는데 둘 이상의 개체가 명사의 의미를 이루어주는 명사. 이거를 뭐라고 해? 집합명사라고 그래. 자, 볼까? 예를 들어서 family, 가족이야. 가족 혼자 돼? 아니잖아. 최소한 배우자가 있어야 돼. audience, 청중이야. 이 중자가 무리 중자지. 그럼 듣고 있는 무리란 말이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 자, 콘서트 갔어. 거기 청중이라고 하면 한 명만 있니? 아니지, 여러 명 있잖아. 됐어? 이 청중이라는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는 따라서 복수의 여러 명이 있어야 돼. 맞지? 이해되지? 자, 커미티, 위원회야. 위원회. 혼자서 회장, 부회장 다 할 수 있니? 아니잖아. 위원회는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이 당연히 2명 이상, 즉 여러 명이 있어야 돼. 클래스, 학급 혼자 할 수 있어? 안 되지, 그지? 스텝, 직원이야. 직원이 한 명 있니? 아니지. 사장, 최소한 사장하고 직원 한 명 있어야 돼. 맞잖아. 그러니까 둘 이상이 하나의 명사 개념을 만들어줘. 그리고 승무원이야. 승무원. 자, 비행 승무원 봐봐. 부장, 부기장, 스튜어디스, 이제 스튜어드 다 있지. 따라서 이 승무원도 둘 이상, 즉 2명 이상의 여러 명이 이 명사의 개념들을 만들어준단 말이야. 따라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 집합명사라고 하는 거야. 됐어? 둘 이상의 개체가 명사의 의미를 이루어지는 명사.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고? 집합명사, 군집명사.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러면 얘들은 자, 여기서 보면 A번호 보자. 자, Tom's family is are very large.
자, 탐의 가족은 매우 크다지. 그럼 가족이 크다, 적다는 전체적인 규모를 본 거지. 즉, 이 집합명사를 전체적인 개념에서 보면 하나로 보는 거야. 즉, 가족이 크다, 작다, 즉 대가족이다, 소가족이다 할 때 그건 전체적인 규모를 본 거지. 그러면 개별성이 아니라 전체성에 초점을 맞춘 거고 그때는 단수 취급하는 거다. 정답은 이지야. 탐의 가족은 크다. 두 번째, my family in the morning early.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그럼 생각해보자. 가족이라는 전체 규모가 아침에 뻘떡 일어나는 거야? 아니잖아.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아침에 전부 다 하나씩 다 일찍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러면 가족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개별성에 초점을 맞춘 거지. 그래서 이때는 복수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get up. 이해하겠지? 자, 뒤에서 설명된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자. 그래서 앞에서 배운 집합명사, 군집명사의 개념을 나누는 건 이렇게 집합명사로 보면 단수 취급하는 거야. 단수 취급. 알았어? 됐지? 단수 집합명사를 보면 단수 취급한다고. 자, 가족을 예를 들어서 가족 하나의 개체로 보는 거야. 집합체를. 전체성에 초점을 맞춘 거지. 오케이? 그다음에 군집명사는 개별성에 초점을 맞춘 거야. 개별성. 그 명사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개체에 초점을 둔 거겠지. 그래서 집합체 구성원 개개인에 중점을 둔 거야. 개별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지. 이해? 형태는 단수야. 패밀리 아까 단수였지. 하지만 내용은 복수란 말이지. 그래서 복수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단수 형태로 쓰지만 복수 동사를 받는 거야. 단수가 아니라. 여기는 그러면 관사 on 더도는 복수형이 가능하겠지. 그지? 그리고 단수형 집합명사는 당연히 단수 동사 쓰는 거야. 아까처럼. Tom's family is large. 이렇게 할 때처럼. 그지? 전체성. 자, 그리고 이제 가족. 예를 들면 이제 이 집합명사도 셀 수 있는 명사야. 예를 들면 내가 공원에 놀러 갔어. 5 가족이 있었다. 그러면 there were 5 families at the park. 하면 공원에 5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쉬고 있어. 그러면 그 가족 셀 수 있지. 즉 집합명사도 셀 수 있는 거야. 이해하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설명 안 하고 왔는데 앞에 다시 한번 가면 여기 집합명사 있잖아. 이 집합명사는 당연히 셀 수 있어. 셀 수 있으니까 on을 붙일 수 있는 거야. 알겠어? on을 붙일 수 있고 당연히 복수형도 만들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더도 붙일 수 있는 거야. 이해하겠지?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여기에 골라보자. Our class but large. 우리 학급은 매우 크다. 이거 집합명사인데 지금 전체성이야? 전체성이네. 맞지? 왜? 규모가 크다 작다라는 건 전체성이니까 뭘 써야 돼? is. 맞아? Our class all diligent. 이 diligent가 근면하냐? 부지런하다는 얘기지? 그냥 우리 학급은 모두가 부지런하다. 그럼 뭐야? 그 학급을 구성하는 개개인이 다 부지런하다는 얘기지? 즉 개별성이야.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어? 자, 그다음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집합명사의 활용을 한번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여기 나와 있는 집합명사의 부류가 2가지가 있어.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상 덜을 붙인대. 항상 정관사 덜을 붙이면서 복수로 취급하는 집합명사야. 이렇게 외우자. 더와 함께 복수 취급한다라고 해요. 더와 함께 복수 취급. 여기 말하는 거다. 이쪽 부분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잘 봐. 성직자들 전체를 말하는 거야. 성직자. 그러니까 클러즈가 그냥 한 명의 성직자,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직자들을 전체를 말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때는 이 클러즈는 무조건 더와 함께 써요. 더 클러즈 하면 성직자 전체, 성직자들. 근데 한 사람을 말하고 싶어. 그러면 a close man. 이제 성직자 한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로 한 사람 표현하지 않아. 얘는 그냥 집합명사라고. 성직자 전체를 말하는 성직자들. 한 명이면 a close man. 자, the police 하면 경찰 전체를 말하는 거야. the police. 더와 함께 복수 취급. the police. 한 사람 말하고 싶어. 그러면 a police officer. 경찰관이야. 한 명. 자, 배심원단. 배심원이 여러 명 있잖아. 그 배심원 전체를 말하는 the jury. 그러면 배심원 한 사람 말하고 싶어. 그러면 a juryman. 그 다음에 gentry
여러분 그 gentry 신사들을 말한다. gentry. 그래서 얘는 집합명사야. 신사들을 전부 다 싸잡아서 말하는 거지. 가족처럼 여러 명을 다. 그러면 the gentry 신사들이야. 한 명 말하고 싶어? 그러면 a gentleman. a gentleman. 오케이? 자, 귀족들 두 가지가 있다. nobility. nobility. the nobility 하면 귀족들이야. 근데 한 사람 말하고 싶어? 그러면 a nobleman. a nobleman. 자, 집합명사로는 nobility. nobility. 오케이? 귀족들. 한 사람 a nobleman. a nobleman. 그다음 농부들 전체 말해 the peasa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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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 a peasant. 농부 한 사람. 됐어? 자, the arist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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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족 전체를 말해. 귀족들. 그다음 an aristoc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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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족 한 명. 됐지? 즉 얘들은 봐봐. 쓰일 때 S 안 붙어. S 안 붙지, 그지? S 안 붙어. S 안 붙어. 그러면서 이 명사가 여러 명을 다 담고 있지. 그지? 집합명사야. 그래서 얘들. 여기지? 근데 얘들은 성질은 뭘 붙인다 항상? 앞에 덜을 붙여. 덜을 붙여서 집합명사를 나타내. 전부 다라는 걸. 근데 한 명으로 표시하면 어나 언이 붙겠지. 그러면 달라져. 이걸 그대로 쓸 수 없어. a clergy 할 수 없어. a jury 할 수 없어. a clergyman, a juryman, a nobleman, an aristocrat, a police officer, a gentleman, a peasant 이렇게 해줘야 돼. 이해하지? 생소한 개념일 거야. 근데 알아두면 고급으로 올라가는 거야. 됐지? 자, police 여기는 police 있지? 그러면 경찰이 실종된 아이를 찾고 있다라는 표현이야. 그러면 경찰을 쓰려면 무조건 뭘 써야 된다고? The police. The police. 더와 함께 뭐 취급? 복수 취급해. 더와 함께 복수 취급해야 돼. 그러니까 뭐가 돼? are. 이해돼? The police are. The police are is searching for the missing child. 실종된 아이를 찾고 있다. 알겠지? 더와 함께 복수 취급. 됐어? 알아두자. 다음. 관사 없이 단수형으로 항상 복수 취급하는 집합명사라고 돼 있지, 그지? 자, 관사 없어. 단수형으로 항상 복수 취급. 이렇게 외워. 그대로 복수 취급한다라고 외우면 돼. 얘들. cattle, vermin, poultry, people. 이런 것들은 관사 안 붙여. 그대로 복수 취급하는 거야. 이해돼? 우리가 people are 라고 하잖아. people are 라고 하지. 왜? s 안 붙여. 붙이지 않아. 붙이면 달라지는 거야. 자, 일단 cattle, 소떼. vermin, 해충. 알아? 해충, vermin. 얘 poultry가 뭐냐면 가금류야. 가금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사육하는 조류. 그지? 가금류야. 가금류라고 해. 어렵지? 이게 뭐냐면 집에서 기르는 사육조류. 사육조류. 이게 좀 맞는 표현이야. 집에서 기르는 조류새. 예를 들면 닭, 오리, 거위가 아니고 거위. 이런 거 알아? 이런 것들이 바로 가금류야. poultry. 알겠지? poultry. people. 얘는 그대로 복수 취급해. 그러니까 봐. cattle, 소떼는 풀을 먹고 산다. feed on, 뭐뭐를 먹고 살다. feed on, 뭐뭐를 먹고 살다. feed on, live on과 똑같아. 그러면 자, 그대로 복수 취급하니까 cattle. 복수 취급하니까 feed. 정답 cattle feed. 됐어? 복수 취급하니까 S 안 붙는 거야. 이해되지? 자, 밑에 거 해보는 거야. 자, 여기 보자. 중요한 거 일단 people 아까 얘기했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대로 복수 취급이지. 그대로 복수 취급하는 거야. 얘는 사람들일 때. 근데 어가 붙거나 잘 들어. 어가 붙거나 이 국민이나 민족으로 쓰일 때는 어나 언을 붙여 또는 복수형을 만들 수가 있어. 이해하겠지? 얘는 사람들일 때는 당연히 어나 언을 못 붙여. 그지? 더도 못 붙여. 그지? 그 다음에 복수형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어. 못 만들어. es 못 붙여. 이해되지? 그러면 자, 우리가 문장을 대했을 때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해보자. 자, the Korean are a diligent people. diligent people. 야, people이 복수인데 어가 있네? 그럼 얘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야. 뭐야? 국민이다. 즉 한국인들은
근면한 국민이다. 근면한 국민. 됐어? diligent. 근면한 국민. 국민이야 여기서는 맞지? 다음 두 번째. There are many peoples. 이거 사람들 아니야. 사람들 아니야. S 있어. 그러면 A 있어. 아시아에는 많은 민족들이 있다. 됐니? 오케이. 민족이야. 민족들. 자,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park. 자,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맞지? 여기 many people. 안 붙고 S도 안 붙어. 이해되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다음 넘어가 보자. 다음 페이지. 자, 명사의 이제 용법을 볼 거야. 어떻게 쓰는가? 명사 용법. 자, 아까 본 것처럼 셀 수 있는 명사. 여기서 가산명사 가능하다, 센다야. 세는 것이 가능한 명사, 즉 셀 수 있는 명사를 가산명사라고요. 아까 배웠어? 보통명사, 집합명사가 바로 가산명사지. 이것의 원칙적인 용법이 원칙적인 거. 자, 보통명사지, 그렇지? 셀 수 있는 명사는 물론 집합명사도 포함돼. 관사 붙이지, 어원 붙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관사가 바로 뭐야? 관사가 이걸 말해. 부정관사, 정관사, 맞지? 다 쓸 수 있다고. 관사를 붙이거나 복수형 뭐였어? S나 ES 붙이는 거 뭐라고 했지? 그치?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그럼 문장에서 보자. 문장에서. 자, professional 전문가야.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가는 셀 수 있다. 셀 수 있어. 그러면 아무런 관사 없이 이렇게 쓴다? 안 된다고. 셀 수 있는데 복수도 아니고 셀 수 있는데 이게 복수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S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야. 셀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틀린 거야 얘는. 왜 틀려? 얘 때문에 틀린 거야. 이해돼? 그러면 한 전문가가 그 일을 했다. 가능해. 어를 붙이면 누군지 모르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됐어?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누군지 모르지만 한 전문가가 그 일을 했대. 붙여야 돼. 이렇게 붙이거나. 아니면 그 전문가. 지정돼 있어. 알고 있어. 그럼 그 전문가겠지? 털을 붙여야 돼. 셀 수 있으니까. 다음. 그 전문가들. 여러 명인데 지정돼 있어. 그러면 그 전문가들 할 수 있겠지. 그 전문가들. 됐어? 그 전문가들. 앞에서 언급했거나 어떤 전문가들인지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더 붙인 거지. 단순하게 그냥 전문가들. 어떤 전문가들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그 일을 했어. 그러면 S만 붙일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따라서 셀 수 있는 명사는 절대로 문장에서 홀로 쓸 수가 없는 거야. 어를 붙이거나 복수형을 만들거나 아니면 덜을 붙인 단수명사를 쓰거나 덜을 붙인 복수명사를 쓰거나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하지? 무슨 말이지? 자, 다음. 불가산명사. 셀 수 없는 명사야.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알아서 잘 적어. 자, 그러면 고유명사, 추정명사, 물질명사 있었지. 됐어? 이 정도 개념 알아야 돼. 알겠어?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구별된다. 셀 수 있는 명사는 보통명사, 집합명사, 셀 수 없는 명사는 고유명사, 추정명사, 물질명사다. 라고 알면 돼. 그럼 셀 수 없어. 그러니까 어원 못 붙이지. 하나를 못 만들어. 그지? 복수형도 당연히 할 수 없겠지. 정관사는 당연히 붙일 수 있지. 오케이? 근데 수 표시어 many, a few로는 수식할 수 없겠지. 아까 뭐라 그랬어? 양으로 수식한다 얘기했지. 양, much, a little 이런 걸로 수식해야 돼. 셀 수 없으니까 당연히 불가산이니까 단수 형태를 취하지. 그럼 당연히 단수니까 단수 동사를 받아야 되겠지. 자, 볼까? 밑에 보자. money 셀 수 없다고 얘기했어. 얘 money 셀 수 없어. 물질명사다. 셀 수 없다. 그럼 many 안 돼. 그지? 안 되지. much가 돼야 돼. much. 맞지? 따라서 much money가 맞겠지. 그지? 다음 the milk in the bottle. 밀크 물질명사야. 근데 더는 붙일 수 있네. 그지? 왜? 어떤 우유야? 병 안에 있는 우유로 지정되잖아. 지정되면 지정돼 있다는 정관사 붙이는 거야. 됐지? 우유니까 is 신선하다. The room 그 방은 가지고 있다. furniture 이 잘 되자. 이 furniture 중요한 단어야. 여러분이 나중에 고등영어 공부할 때도 시험에 나온다. furniture 가구지. 얘 물질명사야. 왜 물질명사인지 알아? 자, 보자. 선생님 가구를 왜 못 써요? 집에 가면 책상이 있고 의자 있고 옷장이 있고 다 있는데 왜 물질명사를 못 써요? 얘는 뭐냐면 그러한 집합적 물질명사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책상, 옷장, 의자. 됐어? 이런 모든 가구들 있지? 모든 가구들을 다 싸잡아서 말하는 거야. 즉 책상이나 의자, 옷장, 그다음에 뭐 서랍장, 그다음에 사무실 도구들 있지? 쓰는 거. 이런 것
것들을 다 싸잡아서 가구라고 하지. 그래서 가구는 원칙적으로 가구 하나, 가구 둘 못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a furniture 안 되고 furnitures 안 돼. 복수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돼? 그냥 막연하게 가구라고 표현하면 얘가 물질 명사이기 때문에 가구 한 점 이렇게 하고 싶으면 a piece of furniture 이렇게 하면 돼. a piece of furniture. 그래서 가구 한 점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그냥 가구의 많고 적음은 이렇게 뭐 한 점, 두 점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많은 가구가 있다라고 하고 싶으면 물질 명사이기 때문에 양의 개념이고 그래서 much를 수식해 줘야 돼. 많은 가구. 왜? 물질 명사야. 그치? 집합적 물질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 s 못 붙여. 그치? 또 양 취급하니까 many 못 붙인다고. 중요한 거야. furniture s 못 붙인다. 알겠지? 그래서 양으로 수식해주는 much furniture. 그 방은 많은 가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됐지? 그리고 그거를 가구 한 점, 가구 두 점 표현하려면 piece를 표현하면 되겠다. A piece of furniture. 됐지? 자, 그 다음 틀린 부분 고치죠? 자, given information 요거 해봐. 오케이? 다음 넘어가 보자. 그 다음에 수양 표시라고 되어 있지? 그럼 이제 우리가 명사를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를 배웠기 때문에 그거와 함께 쓰일 수 있는 수식어구 있지? 그치? 양수식어, 그 다음에 수수식어가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의 내용들을 이제 이해해 보도록 할 거야. 자, 보자. 일단 수표시어가 있어. 수표시어는 당연히 뒤에 뭐 복수명사가 와야 되겠지. 셀 수 있는 명사. 양표시어는 뒤에 셀 수 없으니까 단수명사가 와야 되겠지. 불가사명사가 올 거야. 자, many로 꾸며줘. many 플러스 복수명사. 오케이?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 many books라고 할게. many books. 그지? 자, 얘는 아까 봤던 furniture 해보자. 셀 수 없는 명사야. 당연히 그러면 셀 수 없으니까, 그지? 셀 수 있으면 many야. many books지, 그지? 맞지?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복수겠지, 그지? 복수야, 복수. 그럼 몇 권의 책, a few books, 맞지? 자, 책이 거의 없다. 그럼 few books야, few books. 어쨌든 복수야. 즉, many, a few. 다음에 무조건 복수명사야. 셀 수 있는 명사야, 복수명사. 근데 furniture야. 그럼 셀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많다라고 하면 many가 아니라 much. 그다음에 약간의 가구, a little. 가구가 거의 없어, a little furniture. 이렇게 해주면 돼. 됐지? 즉 양수식어, 양표시어. 얘들은 양표시어. 얘들은 뭐? 수표시어. 즉 수수식어고 양수식어고야. 이해하지? 따라서 그리고 얘들은 무조건 뒤에 복수가 와야 돼. 그리고 얘는 양수식어이기 때문에 무조건 단수명사가 와야 되고. 오케이?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또 다양한 표현 하나 더 보면 밑에 a large number of 하면 많으냐, 굉장히 많은 수에 이 말이야. a great number of 굉장히 많은 수에 똑같아. a large number of, a great number of 굉장히 많은 수에 이 말인 거야. 그럼 굉장히 많은 양도 있겠지. 어떻게 표현해? a large amount of, a great deal of, a good deal of. 여기 나와 있는 amount, 여기 나와 있는 deal 있지? 다 뜻이 뭐야? 양이란 뜻이야, 양. 알겠지? 여기 넘버가 수인 건 알지? 이 넘버는 수잖아, 수.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에, 여기는 굉장히 많은 양에, 굉장히 많은 양의 이 말인 거야. 따라서 a great amount of furniture, a good deal of furniture, a great deal of furniture 이렇게 하는 거야. 됐지?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보통명사와 사용하겠지. 물질명사, 추상명사와 사용하겠지. 됐어? 다음 밑에 보면 자, there is wine. S 안 붙었잖아. 그지? 그럼 뭐야? 와인 물질명사네. 셀 수 없어. 그럼 뭐야? 정답은 much. 됐지? 오케이. 자, 그리고 얘들 some, any, no, a lot of, lots of, plenty of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다 꾸며줄 수 있어. 알겠지? 자, plenty of time, plenty of eggs 맞잖아. 이거 a lot of, lots of, plenty of 셀 수 있는 명사 또는 셀 수 없는 명사에 많다라는 뜻인 거야. 됐지? 얘는 몇몇의, 약간의, no 하면 전혀 없는 이지. 그지? No friends, no water. 됐어? 자, 이거 해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수량 표시를 위해서 보조 수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어 있지. 아까 봤던 그 물질 명사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셀 수 없는 명사, 즉 물질 명사나 추상 명사를 추상 명사 형태를 개체화시켜서 알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빵이 있어. 그러면 a loaf of bread, 빵 한 덩어리. 두 개면 당연히 bread는 물질 명사니까 셀 수 없어. 그대로 써. s 못 붙여. 얘를 복수로 넣는 거 loves. two loaves of bread. 자, a piece of news. 야, 뉴스 한 토막, 뉴스 한 건이 말이야. 이때는 news 셀 수 없는 거야. 셀 수 없는 명사다. news 셀 수 없어. 그래서 한 건의 뉴스 하면 a piece of news 이렇게 하는 거야. 뉴스 두 건, 소식 두 건이라고 하면 two pieces of news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뒤에 붙은 s는 있잖아. 복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복수 만드는 게 아니야. 얘는 명사 만들어주는 거야. 명사. news. 오케이? 셀 수 없는 명사다. 셀 수 없어. 여기 셀 수 없는 명사인데 s 붙었어라고 하면 안 돼. 이 s는 복수형을 만들어주는 s가 아니라 명사를 만들어주는 s야. 알겠지? 복수형이 아니다. 알겠어? 그래서 셀 수 없기 때문에 자, 이 news는 단수 취급하는 거야. 잘 봐. The news is informative. 이런 문장이 있어. is 쓰는 거야. 그 소식은 교훈적이다. 됐어? is. news 단수 취급한다. 셀 수 없어. 그리고 여기 붙은 s는 뭐라고? 명사를 만들어주는 s지 복수를 만들어주는 s가 아니야. 다음 a piece of advice. 자, 충고 있지. 이것도 알아둬야 돼. 자, news 셀 수 없고 advice 충고 셀 수 없고 정보도 셀 수 없다. 중요해. 그래서 충고 한마디 하면 a piece of advice. 또 충고를 이렇게 말로 해줘서 그럼 a word of advice. 됐어? 정보 한 건 하면 a piece of information, a piece of information, a word of information. 말로 전해줬으면. 즉 이렇게 표현한다. 즉 news는 이 자체가 단수인 거야. 이 자체가 단수야. 그러니까 s 복수형 못 만드는 거지. 그지? 얘 advice 절대 셀 수 없는 명사야. s 못 붙여. 충고들 못해. 정보들 못해. 얘도 s 못 붙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형태 존재하지 않아. 알아도 advices 셀 수 없어. information 정보 s 못 붙여. 틀린 거야. 알겠지? 셀 수 없다. 충고, 정보, news 셀 수 없는 거야. 따라서 이런 보조수사, 그지? 양이나 또는 개념을 표시해주는 보조수사를 사용한다고. 알겠지? 자, butter 물질명사야. 셀 수 없지? 그러니까 a stick of butter. 그러니까 버터 한 조각. 됐어? 그 다음에 5 sticks of butter 이렇게 되겠지? 2 loaves of bread. 2 pieces of news. 됐지?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면 돼. 버터 셀 수 없다. 물질명사지, 그지? 다음 이제 위에 나와 있지만 자, 보조수사를 쓸 때 한 개 이상을 표시할 때는 명사를 복수형으로 하면 안 되고 왜? 셀 수 없으니까. 이 명사는 셀 수 없잖아. 복수형하면 안 되고 보조수사, 조수사를 복수해야 돼. 자, a ear of corn, a ear of wheat. 여러분 이 ear가 있잖아. 귀라고 알고 있으면 안 돼. 이 귀 아니야. 이삭이나 열매를 말해. 이삭이나 열매, ear. 못 믿겠으면 찾아봐. 자, 그러면 콘이면 옥수수 열매 하나. 알겠어? An ear of corn, an ear of corn. 옥수수 열매 하나. 그다음에 an ear of wheat. wheat가 뭐야? 밀이지. 밀이야, 밀. 알아? 쌀, 밀할 때 그 밀이야, 밀. 그러니까 밀 이삭 하나 자른 거 있지? 그래서 an ear of wheat, an ear of corn. 그럼 옥수수 열매 두 개. 그럼 2 ears of corn. 이렇게 하지 않고 콘에서 안 붙여. 옥수수 셀 수 없어. 옥수수 셀 수 없다. 쌀도 셀 수 없어. 알겠지? 그래서 2 ears of corn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여기에 s 붙이는 거 아니야. 얘기지? 왜? 물질명사다. 옥수수 물질명사고 쌀도 물질명사야. 알겠지? 즉 미세에서 셀 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야. 쌀도 셀 수 없지. 그치? 너무 작잖아. 모래와 똑같아. 가루와 똑같아. 즉 셀 수 없는 개념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옥수수, 쌀 셀 수 없어. 어쨌든 그래서 여기 s 붙일 수 없고
옥수수 두 열매야. 열매 두 개야. 그러면 2 ears 여기에서 붙이는 거야. 이해하겠지? 오케이. 다음 넘어가자. 자, 이제 명사의 전용이야. 전용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원칙을 배웠지.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의 원칙을 배웠는데 그 셀 수 있는 명사가 즉 셀 수 있는 명사가 셀 수 없는 명사처럼 쓰이기도 하고 셀 수 없는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처럼 쓰이기도 해. 알겠어?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명사가 셀 수 없는 명사처럼 쓰이기도 하고 셀 수 없는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처럼 쓰이기도 해. 그래서 이걸 명사의 전용, 즉 전환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바뀌어서 쓰일 수 있다고. 자, 그러면 굉장히 흔한 경우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쓰인다라고 알고 개념적으로 학습해 두자. 자, 보통 명사가 셀 수 있어. 추상명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어. 즉 셀 수 있는 보통 명사가 셀 수 없는 추상명사의 개념을 가질 때가 있다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플러스 보통명사야. 더 플러스 보통명사. 즉 개념을 말하면 더 플러스 보통명사가 추상명사의 의미를 가질 때가 있다. 알겠지?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거야. 항상 그런 거 아니야. 알겠지? 자, 더 펜이라고 하면 그 펜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추상적 개념으로 문필의 힘. 여러분 문력 들어봤어? 문필의 힘. 그치? 그 다음에 솔드가 칼이잖아? 더 붙였어. 무력이 돼야. 무력이야. 칼의 힘, 무력. 펜의 힘, 문력. 칼의 힘, 무력. The mother, 엄마를 추상화시켜봐. 뭐가 돼? The mother, 모성애. The father, 아빠를 추상화시켜봐. 부성애지. 여러분 패트리엇이 뭐냐면 애국자야. 애국자. 근데 상황에 따라서 더가 붙으면 애국심이 되기도 해. The patriot, patriotism, 애국심. The father 부성애. The mother 모성애. The sword, 무력. The pen, 문필의 힘. 알겠지? 다음. 그럼 볼까?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라고 돼 있지? 그럼 여기 보면 자, 펜이 있어. 펜. 그지? 펜은 칼보다 더 힘세다? 이상하지?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문필의 힘은 즉 문필의 힘이야. 머리를 쓰는 거겠지? 문필의 힘은 the sword, 물리적인 힘, 무력보다 더 힘세다. 여러분 might 있어. might. 이거 조동사 may의 과거형이 아니야. 여기서는 명사로 뭐냐면 저거 힘이야. 힘. might 힘. mighty y 붙었지? 그럼 형용사가 되는 거야. 저거 힘센. 저거라. might 힘. might 힘. mighty 하면 힘센이야. 힘센. 근데 mighty어네. mightier. 그럼 뭐야? 더 힘센이지? 비교급이야. 더 힘세다. 펜은 즉 문필의 힘은 무력보다 더 힘세다. 됐지? 자, she felt the mother. 그녀는 엄마를 느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엄마를 느낀 게 아니라 모성애를 느꼈다. 모성애가 뭐 하는 걸 느꼈니? 솟아오르다지. 솟아오르다. 그러니까 지각동사네. felt. 그녀는 느꼈다. 뭘 느꼈다? 모성애를 느꼈다. 모성애야. 오케이? 모성애가 솟아오르는 걸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내 말 이해돼? 오케이? 다음. 이제 첫 번째 우리 이제 보통 명사인데 이게 덜을 붙여서 추상적인 개념을 갖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우리 명사의 전용 바뀌어 쓰이는 경우를 첫 번째로 봐봤어. 두 번째, 고유명사가 보통 명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어. 고유명사. 아까 고유명사 배웠지? 고유명사는 뭐라고 돼 있어? 자, 일단 대문자로 시작하지. 대문자로 시작하고 세상에 유일한 거라고 돼 있지.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얘기했어. 이게 바로 고유명사인데 이게 보통명사처럼 쓰여. 그래서 고유명사의 보통명사화라고 말하기도 해. 여기는 뭐라고 말할까 그러면? 적어봐 너희들이. 보통명사의 추상명사화라고 하겠지. 오케이? 자, 그럼 어떤 경우냐면 잘 봐. 우리 자 김씨야. 김씨 미스터 김 할 때 김이지. 근데 이 김은 당연히 더 복수형 못하잖아. 왜? 셀 수 없잖아. 고유명사는 셀 수 없어. 언도 못 붙이잖아. 원칙이 그래. 원칙 배웠어 아까. 셀 수 없기 때문에 언 못 붙여. 그지? 그 다음에 더도 못 붙여. 그지? 복수형 만들 수 있어 없어? 원칙이 못 만들지.
고유명사는. 그런데 예외인 거야. 지금 예외인 거지. 왜? 전용돼서 쓰이는 거니까. 더도 붙였네. s도 붙였어. 그럼 더 플러스 성씨에 s가 붙어. 더 플러스 성씨에 뭐가 붙었어? s가 붙었어. 그러면 그 성씨의 부부 또는 가족을 말해. 따라서 더 킴스 하면 김씨 부부, 그지? 김씨 가족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어가 있네. 어이지. 사람 이름인데 어가 붙었어. 그지? 미스터 베런.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베론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지 않고 누군지 모르는 미확인의 베론이라는 사람이야. 즉 어떤 베론이라는 사람이야. 이때 말할 때는. 알겠지? 어떤이라는 뜻인 거야. 이때 어떤 하나가 아닌 거야. 어떤 미확인이야. 알겠지? 그래서 어떤 베론이라는 사람이 당신을 방문했다라고 하면 돼. 이해? 됐어? 어떤이라는 뜻이다. 됐어? 다음. 그래서 형식이 관사 플러스 고유명사로 되어 있고 고유명사에 s나 es를 붙인다고 되어 있지. 자, 그럼 볼까? 의미. An Edison. 적어봐. 에디슨 발명가지. 그러면 he is an Edison 하면 에디슨과 같은 발명가의 뜻이야. 즉, an Edison 하면 고유명사인데 on이 붙었네. 그러면 에디슨 같은 발명가. 미스터 김. 어떤 김씨라는 사람. 됐지? 어떠냐? 자, 케네디야. 그럼 케네디 어떤 집안 가문의 사람을 표현할 때도 어를 써. 그래서 케네디 가문의 사람. 아까 봤네. 더 김스, 김씨 부부나 김씨 가족. 제뉴인 로댕. 로댕의 로댕. 그러면 진짜의 로댕이네. 진짜의 로댕. 그건 진짜 사람이 아니라 작품을 말해. 진짜 로댕 작품 하나. 이해됐지? 포드 하면 포드 차 한 대. 여러분 포드가 자동차 회사인 건 알지? 그치? 맞아? 그러면 포드 하면 포드 자동차 한 대를 말하는 거야. 만약에 BMW 그래서 BMW 그럼 뭐야 이거? BMW 차 한 대. 맞지? 됐어? Mercedes Benz 하면 벤츠 한 대. 됐어? 이렇게 고유명사야 다. 대문자로 시작되는 고유명사지. 이 고유명사 앞에 어가 붙거나, 그지? 어가 붙거나 더가 붙어. 또 이렇게 복수 형태가 돼. 그러면 고유명사가 아닌 보통 명사처럼 쓰인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어떤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뭐뭐와 같은 사람, 그다음에 어떤 가문의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부부나 가족을 나타내기도 하고 작품을 나타내기도 하고 제품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얘기야. 자, 셰익스피어. 오호. 극작가, 시인이지? 셰익스피어가. 그지? 그러면 그는 셰익스피어가 되고 싶다? 즉, 셰익스피어와 같은 극작가나 시인이 되고 싶다 말이야. 따라서 셰익스피어와 같은 시인이나 극작가라고 번역해야 되겠지? 자, 스톤은 샀다. 벤츠. 그래. 어제 벤츠 한 대 샀다는 얘기야. 이땐 차인 거야. 차. 오케이? 차 한 대. 자, there are three Toms in this class. 이 학급 안에는 3명의 탐이 있다. 즉, 이름이 똑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3명의 탐스라고 하면, 그치? 3명의 탐이 있다는 얘기는. 이해돼? 다음, two millets are hanging on the wall. 이 밀레가 이런 화가인 거 알지? 그러면 2명의 밀레가 걸려 있다? 아니지. 밀레에 2개의 밀레의 작품을 말하는 거야. 2개의 밀레의 작품이 걸려 있다. 벽에. 이해됐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고유명사가 보통명사처럼 쓰이는 경우를 배워봤어. 다음, 세 번째. 물질명사의 보통명사화라고 되어 있지. 물질명사를 보통명사처럼 쓰여. 어떤 때냐면, 자, 어떤 개체를 나타낼 때 돌은 셀 수 없다. 돌은 셀 수 없지. 돌은 셀 수 없는데 어떤 구체적인 행위 속에서 다루어지는 돌은 그 물질명사의 개념 중에 있는 돌 하나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지. 그래서 개체가 됐을 때 예문에서 이해하면 돼. 어떤 종류야. 자, 와인은 셀 수 없지. 액체니까 물질명사야. 근데 어굿 와인이야. 그러면 이 포도주 중에서 종류를 나타내는 거야. 그때는 셀 수 있다고 보는 거지. 다음, 사건이야. 불이 아니야 얘. 화재들. 즉 이렇게 물질명사가 어떤 사건으로 표현될 때 그러면 이때는 셀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즉 불이 아니라 화재야. glass. 이거 유리잔이야. 유리가 아니야. 얘 뭐니? glasses. 안경이야. 저거 안경.
아, 이렇게 글래스가 원래 유리야. 그건 셀 수 없지. 물질명사지. 근데 어가 붙어 있다. 그러면 유리잔이라고 보면 돼. 글래스가 셀 수 없는데 ES 붙었네? 그럼 뭐야? 안경인 거야. 물론 유리잔 여러 개를 나타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유리는 아닌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자, there was a fire last night. 어젯밤에 한 건의 화재가 있었다. 이때 뭐야? 화재야, 화재. 한 건의 화재. A fire. 불은 셀 수 없는데 어가 붙었네. 그치? 그래서 이때는 불이 아니구나. 화재구나. 사건을 나타내는구나 알면 돼. 자, stone threw a stone at the barking dog. 자, stone은 던졌다. 돌멩이 하나를 짖는 개새끼한테. 개새끼가 막 짖었나 봐. 그래서 스톤이 돌멩이 하나 집어서 딱 던졌어. 그러면 이때 행동으로 개체화된 거지. 돌은 그냥 물질적인 개념으로 돌은 셀 수 없어. 물질명사다. 근데 돌이라는 이 물질적 개념 중에서 하나를 내가 집었잖아, 땅에서. 그 개체화된 거라고. 그지? 왜? 손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돌을 집었겠지. 그럼 개체화된 거야. 그래서 어떤 물질명사의 개념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개체화돼 있어. 그러면 이때는 셀 수 있다고 봐. 그래서 돌멩이 하나를 던졌다. 짖는 개새끼한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다음. 이제 추상명사에 보통명사화가 있어. 와우. 여기까지 하면 이제 너희들은 중요한 고비 다 넘기는 거야. 조금만 힘내봐. 자, 보자. 추상명사가 보통명사처럼 쓰이는 거야. 셀 수 없는 명사인 추상명사가 셀 수 있는 보통명사처럼 쓰이는 경우를 말하는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를 보면 자, 뭐라고 돼 있어? 어떤 경우냐면 종류와 신뢰를 나타내거나 또는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거나 또 사건이나 사람을 나타낼 때 보통명사처럼 쓰인다고 보는 거야. 자, 예문을 보고 파악하면 훨씬 좋을 거야. She has done me many kindness. 그녀는 해 주었다. 나에게 많은 친절들을. 야, 친절이라는 건 뭐야? 추상적 개념이지. 셀 수 없지. 근데 ES 붙었네? 그럼 뭐야 이거? 행위가 된 거야. 행위. 즉 친절한 행위야. 됐지? 행동으로 구체화된 거라고. 그래서 그녀는 나에게 많은 친절한 행동을 해줬다 이 말인 거지. 그럼 여긴 뭐야? 루드니스는 무례함이지. 즉 무례한 행동이겠지. 이해돼? 루드니스가 원래 무례함이다. 무례함. 모르면 적어. 무례함이지. 이거 추상명사잖아. 근데 루드니스 했어. 그럼 뭐 붙었네? 그럼 셀 수 있다가 본 거지. 그러면 이 무례함이 아닌 거야. 무례한 행동. 됐어? 다음 B번. 자, teaching is an art. 일종의 예술이야. 자, 가르치는 것은 일종의 예술이다. 예술은 셀 수 없지. 예술은 추상적 개념이야. 근데 하나의 종류가 된 거야. 즉 종류나 신뢰 구체화시킨 거야. 그럼 이때는 셀 수 있다고 봐. 따라서 가르치는 것은 일종의 예술이다. 다음. The concert was a great success. 그 콘서트는 성공이라는 게 뭐야? 이거 추상명사지. 추상명사인데 근데 어가 붙었어. 그러면 성공한 사건, 즉 성공작이라고 번역하면 돼. 그 콘서트는 성공한 사건이었다. 됐지? 오케이? 자, 사람도 돼. 만약에 이 a failure 있잖아. a failure. 이거는 독해에도 많이 등장해. 오케이? 얘는 뭐냐면 실패한 사건이나 또는 실패한 사람을 나타내. 알아도 됐지? 그럼 a success 해보자. 어가 붙었네. 셀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건 추상적인 성공이 아니란 얘기지? 마찬가지야. 성공한 사건 또는 성공한 사람도 되는 거야. 이해돼? 뷰티 있네. 이런 뷰티는 아름다움이지. 아름다움인데 어가 붙었네. 그럼 얘는 뭐야? 미인이야, 미인. beautiful woman.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이 어떤 종류나 구체적인 신뢰나 구체적 행위 또는 사건이나 사람을 나타낼 수 있다고. 그러면 셀 수 있다고 봐. 됐지? 자, D번 볼까? D번 보면 뭐라고 돼 있니 여기에? 자, she is a success as a musician. 그럼 어가 붙었네? 그럼 그녀는 성공이다가 아니야. 성공한 사람.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녀는 음악가로서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됐지? 다음. 밑에 해보는 거야. 숙제야.
다음 넘어가 보자. 자, 이제 우리 이제 명사를 배우고 있잖아 지금. 그럼 명사를 우리가 명사 주변에 있는 관사와 연결시켜서 생각해봤어. 어와 on 더 붙이는 거. 그다음에 그 명사에 또 복수형이 있겠지. 그럼 이 명사를 여러 개로 만드는 방법도 알아야 될 거야. 따라서 이제는 6번에서는 뭘 배울 거냐면 명사를 단수형, 복수형, 즉 복수형으로 만들 수 있으면 복수형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배우는 거야. 기본적으로 s를 붙이고 es를 붙이고, 그지? 그다음에 뭐 o로 모음으로 끝나면 es를 붙이는데 s를 붙이는 것도 있어. 오케이? 그다음에 knife f로 끝났다, 그지? f나 f로 끝나면 f를 v로 바꾸고 es야, 그지? 맞지? have, haves. 예외도 있다. roofs 그냥 s만 붙여. 지붕. save, saves 이것도 s만 붙여. f로 끝났지만. safe는 뭐니? 명사로? 명사를 뭘까? 금고야, 금고. 알겠어? 몰랐지? 안전한만 알고 있으면 안 돼. 다음 clip, clips, chip, chips, man, men, wman, wmen, woman, women, foot, feet, twisties, goose, geese, mouse, mice, ox, oxen, child, children, fishy 똑같아. fish, fish. 이거 똑같다는 얘기야. fish, fish, deer, deer, sheep, sheep, Japanese, Japanese, Swiss, Swiss, swine, swine. 이 swine 돼지야. 좀 문어체 있잖아. 오케이? 문학적인 글 속에서 나오는 돼지인 거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피그, 또는 뭐 hog, hog, hog. 뭐 걔들은 이제 뭐 일상에서 쓰는 돼지 새끼를 말하는 거고, 얘는 이제 swine, 똑같아. swine, salmon, 연어야, 연어. 오케이? 그다음 Chinese, 중국인들. 자, 그다음 여기 보면 자, looker on 있지? 이게 방관자야, 방관자.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는 사람. 이건 이제 복합명사잖아. looker on 이게 명사다. 방관자. 그러면 중심이 되는 여기 S 붙여. lookers on 방관자. commander in chief 이게 총사령관이야. 사령관. 그럼 사령관들이라고 하면 여기 중심이 되는 명사 여기 있지? commanders in chief. father-in-law 하면 뭐냐면 법속에서 아빠가 된 거지. 그럼 뭘까? 시아버지나 또는 장인이야, 장인. 맞지? 그럼 이때는 fathers-in-law 복수는, 그지? 네, forget-me-nots. forget-me-not이 보지만 나를 잊지 마세요. 이게 물망초라는 거. 물망초. 오케이? 그럼 얘는 복수가 물망초들하면 forget-me-nots. touch-me-nots 뭐냐면 이게 봉선화야, 봉선화. 들어봤어? 봉선화. 꽃 종류다. 봉선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touch-me-nots. go between이 뭐냐면 중매인이야, 중매인. 복수형은 go betweens. merry-go-round 회전목마야, 회전목마. merry-go-rounds. manservant 명사야. 그러면 다 복수로 만들어 버려. 남자 servant. 그러니까 men servant. manservant. woman doctor, women doctors. 여기도 복수형, 여기도 복수형. passerby는 뭐냐면 통행인이야, 지나가는 사람. passer. 따라서 복수형은 passersby. 중심이 되는 passer에서 붙이는 거야. 요거는 시험을 봐야 되니까 어차피 다 시험 볼 거야. 빈칸은 보고 익혀라. 알겠지? 선생님 요거 해설지 다 보내줄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암기하고 외우면 돼. 다음 단수 복수의 의미가 다른 것이라도 있지.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거. 이걸 분화복수라고 해. 원래 단수명사가 가지던 의미를 복수명사로 바꿨을 때 그 복수명사 의미와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거야. 내 말 이해하겠지? 자, 그래서 봐봐. 에어가 공기지. 여러분 공기 셀 수 없지. 물질명사야. 근데 S 붙였네. 그러면 공기가 아닌 거야. 건방진 태도나 허세를 말해. 그래서 이게 주로 쓰이는 이런 표현을 써요. put on airs 하면 잘난 척하다, 허세 부리다. put on airs. 그러니까 건방진 태도, 허세를 취하다. 원래 여러분 put on이 뭐야? put on. 입다잖아. 몸에 붙이는 거. 그러니까 이 건방진 태도를 몸에 달고 살아. 그냥 잘난 척하다, 허세 부리다. put on airs. 됐지? 그다음에 arm, 팔인데 물론 팔들도 돼. 무기다. weapon 알아? weapon. W-E-A-P-O-N. weapon. 같은 의미야. arms 알아도? arms race. 무기 경쟁, 군비 경쟁. 모의고사에서 봤어.
arms race 무기 경쟁이지. 무기 경쟁 race가 경주니까 뭐야 이거? 군비 경쟁이라고 해. 저거 지워지기 전에 저거 arms race 1, 2, 3 뿅. 자 force가 힘이지. forces 하면 군대야. air forces 공군 됐어? letter가 문자인데 뭐 글씨라는 뜻도 있지 편지라는 뜻도 있어. 하지만 letters가 되면 문학이라는 뜻도 있다. 문학 또는 서식이라는 뜻이 있어. 굿은 선이지. 굿즈는 상품. 봤을 거야 굿즈. authority 권위. authorities 당국이야. 이 다르다. 관계 당국 하면 authorities concerned 즉 관계 당국 authorities authority 권위. writing은 쓰기고 writings 하면 쓰여진 것들이니까 작품이야. time은 시간 또는 때지. times 하면 시대야. ancient times 알지? ancient ancient times 하면 고대 시대 맞지? ancient times 고대 시대 시간 아니야. 때 아니야. 다음 advice 충고 advice is 통지. advice 셀 수 없어. 복수형 못 만든다. 근데 복수형 만들어서 통지가 돼. advice is. content가 만족이라는 명사야. contents 하면 목차야 목차. 여러분 책의 목차 알지? contents. 자 pain 고통이다. 그럼 pains 하면 수고나 노력이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쓰인다. take pains 알아도 수고하다 노력하다 저거 사라진다. take pains 수고하다 노력하다. take pains to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일단 이거 더 take pains. custom 관습 customs 하면 세관 관세야. customs S부터이지. 매너 방법이고 예절이 좋다라고 할 때 manners야. 저 사람 매너 좋아라고 할 때 우리는 매너라고 하지만 원래 영어로 정확한 manners야. 오케이? He's got good manners. 그는 예절이 좋다 이 말이야. glass 우리 glasses 안경 part 부분 물론 부분들도 되겠지만 얘가 부품이라는 뜻이 있어. 그다음에 지방이라는 뜻도 있다. saving 절약이고 savings 저축이야. 그래서 예금 계좌라고 하면 savings account이야. 이 savings account에 이렇게 붙이면 저축 계좌, 예금 계좌야. S가 있어야 돼. 됐지? saving은 절약이고. 자, 다음 넘어가 볼까? 오케이. 반드시 복수형을 써야 하는 거. 이거 상호 복수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돼 있지. 우리가 기차, 비행기, 자동차를 갈아탄다라고 하자. 여러분, 차를 갈아타려면 교통수단을 갈아타려면 하나에서 내려서 다음 하나로 가잖아. 그럼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 맞지? 예를 들면 기차를 갈아탄다고 해봐. 그럼 기차 하나가 있고 다음 기차로 갈아타니까 기차가 두 개 있어야 되지. 따라서 change trains야. 차를 갈아타. A 차를 타고 가서 B 차로 갈아타. 차가 두 개 있어야지 갈아탈 거냐. change cars. 자, 비행기를 갈아타. 그럼 비행기 하나 타고 가서 내려앉지? 그럼 다른 비행기 타지. 그럼 비행기 두 개 있어야 되잖아. 따라서 change planes. 그래서 기차, 자동차, 비행기를 갈아타다 change trains, change cars, change planes. 무조건 X가 있어야 된다. 다음 악수할 때는 손이 두 개지. shake hands야. shake hands with. 다음에 친구가 되다 make friends with. 친구가 되려면 두 명 이상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make friends with. 교대는 뭐마다 take turns ing. take turns ing. 자,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 명이 해. 그럼 교대로 하려면 한 사람의 차례가 있고 또 그 사람의 차례가 있고 또 그 사람의 차례가 있겠지. 교대로 하려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서 턴이 두 번 이상은 있어야 돼. 그래서 take turns ing야. take turns ing. 교대로 뭐마다. 외우자. 뭐뭐 사이가 좋다. be on good terms. 여러분 텀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는 관계란 뜻이야. 관계. 저거 관계. 그럼 be on good terms with, be on friendly terms with 하면 누구누구와 관계가 좋다. 사이가 좋다 이 뜻이야. 그러면 관계를 맺으려면 나 혼자 돼? 아니잖아. 관계는 어떻게 돼? 일방적인 게 아니지. 쌍방이지. 그래서 terms인 거야. S가 붙어야 돼. be on good terms with 누구누구와 사이가 좋다. 됐어? 다음 넘어가자. 항상 복수형을 쓰는 명사가 있다. 좌우 1번 좌우 대칭으로 된 물건이라 되어 있지. 즉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거나 의류야. 이때는 복수 취급한다. 자, 봐. seizures. 여러분 seizure는 뭐야? 가위가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이렇게 돼 있지. 이게 seizure야. seizure. 그러면 seizure가 몇 개 있니? 두 개 있잖아. 가위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야 돼? 자르잖아. 따라서 seizures야. seizures 가위. glasses는 안경 알이 두 개야. glasses. trousers 바지 가랑이가 두 개야. trousers.
팬츠 속바지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가래가 두 개지 팬츠야. 핀스를 하면 족집게지. 여러분 족집게가 뭔지 알지? 이렇게 생긴 거 족집게. 이거 봐. 이 핀서가 이게 핀서야 핀서. 핀서가 몇 개 있니? 두 개. 핀서를 족집게. 됐어? 복수 취급한다. 됐지? 자, 어미가 ICS 즉 S로 끝나는 학문명이 있어. 자, Mathematics, Physics, Economics, Politics, Ethics, Statistics 다 S로 끝났어. S로 끝났지만 학문 이름이야. 수학, 물리학, 경제학, 정치학, 윤리학, 통계학이야. 학문 이름이니까 당연히 얘는 단수 취급하는 거야. 복수 취급하면 안 돼. 알겠지? 단수야. 다음 동명사에서 온 ing의 s 붙은 형태와 형용사에서 온 복수명사로 돼 있지? 자, 요거 여러분 belong이 뭐뭐에 속하다지. belong이 뭐뭐에 속하다야. belong. 그럼 ing 붙으면 속하는 것, 속하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속하는 것들이야. 그럼 뭐야? 소유물, 소지품. 그래서 personal belongings 하면 개인 소지품이야. personal belongings 하면 개인 소지품. 그래서 belongings s 붙는다. 그래서 소유물, 소지품이 되는 거야. 알겠지? 복수를 만드는 게 아니야. 다음 savings 아까 얘기했지. 저축. savings account 저축 계좌. 그지? valuable이 귀중한이지. 이 형용사에다가 s 붙어서 그러면 s가 붙었다는 얘기는 명사가 됐다는 얘기야. 귀중품 valuables. surround가 둘러싸다지. 둘러싸고 있는 것들. 그건 뭐야? 환경. surroundings, valuables, savings, belongings 다 이렇게 s가 붙어 있지만 얘들은 뭐다? 명사다. 동명사 ing s가 붙어 있거나 형용사 s가 붙어 있어. 명사인 거야. 이해하겠지? 거기에 따라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면 되겠다. 됐지? 다음 명사의 격이 있다. 명사의 격은 뭐냐면 우리가 명사를 가지고 우리가 소유격을 만들지. 일단 소유격을 만들 때 우리가 소유격이라는 것은 뭐뭐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걸 말해. 맞지? 뭐뭐의 맞지? 나의, 너의, 그들의, 스톤의, 탐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원래 원칙은 있잖아. 소유격을 만드는 방법은 그지? 소유격은 뭐뭐의라는 의미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생물과 무생물로 구분해. 원칙이. 생물은 어퍼스트로피 s를 붙여서 뭐뭐의를 만드는 거야. 근데 이 명사가 s로 끝나는 복수명사야. s로 끝나는 복수명사의 소유격은 어퍼스트로피만 붙여. 어퍼스트로피만. 자, 그 소년의 가방 하면 the boys 어퍼스트로피 s지 그지? back. 그 소녀들의 책이야. 그럼 the girls야. the girls지. 근데 걸에 s가 붙었지. 복수야. 소녀들의야. 그럼 s로 끝나는 복수명사는 어퍼스트로피만 붙이는 거야. 따라서 그 소녀들의 가방, 네, 책들. 그 개의 꼬리 당연히 단수니까 어퍼스트로피 s. 그 다음에 무생물이야. 살아있지 않은 것들의 소유격은 of 소유격을 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쓴다. The door of this classroom 하면 이 뭐뭐의인데 어디로 붙여? 뒤로 붙이는 거야. 이 교실의 문 이렇게 가겠지, 그지? 맞아? 이 교실의 문. 즉 살아있지 않은 명사의 소유격은 of 소유격을 쓴다라고 알면 돼. 이 책상의 다리들 하면 the legs야. of this desk. 이 책상의 다리들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게 원칙인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예외가 일단 무생물이야. 무생물이지만 시간, 거리, 가격, 무게를 나타내는 경우에 어퍼스트로피 s를 쓴다라고 있지. 그지? 외우자 그냥. 시간, 거리, 가격, 무게, 중량 이런 건 어퍼스트로피 s야. 자, 오늘의 신문 하면 이게 시간이네, 그지? Today's newspaper. 1시간에 걸음하면 an hour's walk. 맞지? an hour's walk. 1시간의 걸음. 1달러의 가치 $1's worth. 가치야. 가치. 그지? 맞지? 가격이니까. 됐어? 어퍼스트로피 s야. 무생물은 어퍼스트로피 s 소유격 쓰는 게 아니고 of 소유격 쓴다고 얘기했지? 근데 시간, 거리, 가격, 무게는 어퍼스트로피 소유격을 쓴다는 얘기야. 다음 5마일의 거리 5 miles distance. 5 miles인데 5마일이면 복수지. 복수네. 5마일 복수니까 당연히 생물처럼 어퍼스트로피만 붙이는 거야. 알겠지? 무생물이지만 5마일은 무생물이지만 생물처럼 어퍼스트로피 소유격을 쓰니까 어퍼스트로피만 붙이는 거야. 왜? s로 끝난 복수명사니까 어퍼스트로피만.
5마일의 거리. 됐지? 자, 이중 소유격이야. 이중 소유격은 뭐냐면 요 개념을 좀 알아둬야 되는데 소유격과 한정사는 같이 못 써. 쓸 수 없어. 한정사의 개념을 보자. 한정한다는 말은 제한한다는 말이고 꾸며준다는 말이야. 근데 이 명사를 꾸며주거나 한정하거나 제한하는 건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정사는 자, 관사 있지? on. 그 다음에 this, these, that, those, some. 그 다음에 many, another. 일단 이 정도를 알면 되겠다. 자,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던 표현들이라서 익숙하지 않은데 일단 예문을 보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 잘 봐. 원칙이 우리가 소유격은 알지, 그치? My, your, his, her, each, their, our. 자, 여기를 보자. 얘를 봐, 얘. He is my friend. 이렇게 해볼까? 선생님, 이렇게 그냥 다른 문장을 만들어 볼게. 자, he is my friend. 이렇게 하면 뭔가 어색하지? my friend? 이런 거 봤어? 못 봤을 거야. 그러면 he is my friend? 이건 또 맞을까? 얘도 안 돼. 느낌으로만 봐봐. 느낌으로만 봐도 뭔가 어색하지? 왜냐면 너희들 이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돼? 즉 얘는 관사잖아? 관사는 한정사에 포함돼. 됐지? on 더 같은 거 한정사에 포함돼. 한정사야 얘가. 소유격이지. 소유격과 한정사는 같이 못 써. 여기 소유격이네. 얘 한정사지. 한정사와 소유격은 같이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딱 읽었을 때도 뭔가 이상하네. my friend, my friend 이상하네. 그치? 이런 원칙이 있는 거야. 소유격과 한정사는 같이 못 써. 한정사 소유격, 소유격 한정사 못 쓴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잘못돼서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일단 한정사를 먼저 써. 그 다음에 명사 써. a friend. 그 다음에 of 써. 그 다음에 소유대명사. my의 소유대명사가 뭐야? 나의 것, mine이지. 이렇게 표현해야지 맞는 거야. a friend of mine. 이해돼? a friend of mine. 이렇게 표현해야지 맞는 거야. 이해돼? 즉 소유격과 한정사, 한정사와 소유격은 같이 못 쓴다. 그래서 한정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of 플러스 소유대명사 이런 패턴으로 쓴단 말이야. 이건 규정된 패턴이야. 여기 있지? 한정사, 명사, of, 소유대명사. 오케이? 그래서 이걸 이중 소유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봐. 여기 있네. my friend 안 돼. 그래서 한정사 썼지? friend 명사 썼지? of 썼지? mine 썼지. 이래?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왜 이중 소유격이라고 하냐면 봐봐. mine이 어떤 의미냐면 my friends야. my friends. 얘가 의미하는 바가 나의 것이니까 my friends야. 그러니까 내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의 친구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내 친구들 중의 한 명의 친구.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소유격이 들어가 있지. my friends 소유격이 들어가 있지. 소유격이 들어가 있고 이 친구들 중의 여기서 소유격을 한 번 더 썼죠. 업으로. 그래서 이걸 이중 소유격이라고 하는 거야. 이중 소유격. 이해돼? 오케이? 자, 일단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선생님도 이걸 어렸을 때 공부할 때 이렇게 배웠어. 이거 정말 어려운 개념이야. 모르겠어.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었어. my friend, my friend 이렇게 쓸 수 없지. 맞아. 어색해 내가 듣기도. 그럼 어떻게 한다? 한정사, 명사, of, 소유대명사. friends of mine.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돼. 그리고 한정사가 이런 것들이라는 거. 요 정도. 이러면 some friends of mine, many friends of mine, another friend of mine, that friend of mine, this friend of mine, these friends of mine, those friends of mine, a friend of mine.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릿속에다 이걸 개념화시키면 돼. 무슨 말이지? 한정사, 명사, of, 소유대명사. 이걸 이중 소유격이라고 한다. 자, 보자 그러면 he is a friend of my brothers야. 자, 한정사, 명사, of, 소유대명사.
내 형의 것들이지. 이거 my brother's opposite s 붙이잖아. 이건 내 형의도 되고 내 형의 것도 돼. 여기서는 것인 거야. 소유대명사. 오케이? 소유대명사. 이것도 잘못 썼네. 정신이 없네. 소유대명사. 소유명사가 아니라 소유대명사. 쏘리. 미안해. 자, 그래서 a friend of my brother 이렇게 돼. my brother's friend 이렇게 하면 안 돼. 한정사 소유격 안 돼. 소유격 한정사 안 돼. 그다음에 this her dress. 자, 이거 한정사네. 소유격이지. 한정사 소유격 안 돼. 그지? 소유격 한정사 안 돼. 그지? 이 그녀의 옷. 그녀의 이 옷 이렇게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한정사 명사 of 소유대명사 그녀의 것 hers야. hers야 그녀의 것이야. 이 소유대명사 s 붙어야 돼. 이제 따라서 this dress of hers 그녀의 이 옷은 새 것이 아니다. 됐어? 자, 소유격 한정사 안 돼. 맞지? 안 돼. 한정사 소유격 안 돼. 그지? 그의 친구 몇몇 친구 몇몇 친구 그의 친구 이렇게 못 쓴다고. 어떻게 한다고? 한정사 명사 of 소유대명사 his가 소유대명사인 거 알지? 그의 것. 그러니까 그의 친구들 중에 몇 명의 친구가 곧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됐어? 자, my friend 안 돼. my friend 안 돼. a friend of mine 맞아. my father's friend 안 돼. my father's a friend 안 돼. a friend of my father's.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오케이. 자, 넘어가 보자. 이 체크업이야. 체크업은 여러분이 숙제를 이제 하는 거야. 하고 들은 거 바탕으로 숙제를 하고 수업 시간에 이제 다음 시간에 테스트하면서 질문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여기에 있는 선생님이 지금 공란으로 만들어 놓고 필기해 준 부분들은 여러분이 다 써야 되는 거야. 다 써야 되는 거야. 풀고. 그리고 이걸로 테스트할 거니까 집에서 공부하면서 암기하는 건 확실하게 암기해 둬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안 하면 근본적인 학습이 안 되는 거야. 빈칸 다 채우도록 워크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오늘 고생했고 다음 파트 관사 수업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자. 자, 고생했어. 바이.